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힘센 헐스 헬스의 20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73%나 폭증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단순한 시장 변동성일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분석 자료를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숫자들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분기 매출이 5억 4,480만 달러, 시장 예상치가 한 5억 4,98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아주 약간 못 미치긴 했어요. 그래도 성장세 자체는 여전히 엄청나죠. 근데 또 주당 순이익은 0.17달러로 예상치 한 0.14에서 0.15달러를 웃돌았단 말이죠. 와, 73% 성장. 그런데 주가는 급락이라 보통 이런 성장에는 시장이 엄청 환호하지 않나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 분석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 너머를 봐야 하는데요. 가입자 수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전체 가입자가 240만 명을 넘었어요. 전년 대비로는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피부과나 경구용 추중 감량제, 또 일일 성건강 같은 맞춤형 상품군 쪽 성장이 두드러졌고요. 아, 가입자는 꾸준히 그것도 꽤 많이 늘었군요. 31%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시장 반응은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혹시 그 가입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 그게 줄었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큰 이유예요. 가입자당 평균 매출, 우리가 ARPO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이전 분기에는 84달러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74달러로 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 GLP-1 계열 약물 있죠. 체중 감량제. 그 처방이 좀 예상보다 줄었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성관광 온디맨드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은 늘었는데 평균적으로 쓰는 돈은 줄었다는 거네요. 약간 뭐랄까? 질보다 양으로 가한 느낌인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까지 빠질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죠? 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문제예요. 총 마진율 자체는 76%로 여전히 아주 높아요. 이건 긍정적인데 실제 회사 운영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보여주는 운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910만 달러, 그리고 자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6,940만 달러, 둘 다 마이너스예요. 아, 마이너스 현금 흐름. 근데 보통 이렇게 막 성장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시장이 뭐에 이번에 유독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분석 자료에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까? 맞아요. 성장 초기 기업들은 종종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이죠. 근데 이제 시장의 시각이 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와, 성장 빠르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익은 언제 내는데 현금은 언제부터 벌 건데 이걸 묻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회사가 하반기 마진 전망치를 약간 낮춰잡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실적을 확 끌어올렸던 그 GLP-1 관련 일회성 효과랄까요? 그게 좀 약해진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단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확 키운 거죠. 그렇군요. 그럼 회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뭐죠? 뭔가 돌파구가 있긴 한가요? 네, 일단 3분기랑 연간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다행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전략의 변화인데요. 떨어진 ARPO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구독 모델을 좀 더 강화하고 호르몬 요법 같은 새로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캐나다 진출이라던가 최근에 유럽의 자바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걸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AI 기반의 맞춤형 플랫폼도 더 고도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계획은 그럴듯해 보이네요. 신규 서비스, 해외 확장, AI. 근데 모든 계획에는 또 위험 요인이 따르잖아요. 분석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하나요? 물론이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말씀드린 ARPU 하락 추세를 진짜 되돌릴 수 있느냐, 그리고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언제 플러스로 바꾸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나 연구개발, R&D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것도 부담이고, 또 그 GLP-1 약물 관련해서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텔레헬스 시장 자체가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청취자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핵심이 뭘까요? 힘센홀스는 여전히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확장 잠재력도 큰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단순한 외형 성장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수익성,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그 여러 전략들 있잖아요. 신규 서비스, 해외 진출 같은 것들. 이게 정말로 ARPU를 다시 올리고 현금 흐름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다행인 건 현금을 한 11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투자하거나 확장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점.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네, 정리를 해보면 힘센홀스는 정말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줬지만 그 이면의 ARPU 하락과 현금 흐름 문제 때문에 시장에 좀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회사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 출시와 해외 시장 확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고성장이라는 타이틀에서 수익성을 동반한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힘센홀스 분석 자료를 통해 회사의 밝은 면과 또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힘센홀스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한 성장세 뒤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특히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해외 시장 확장이 과연 ARPU 반등과 현금 흐름 개선의 열쇠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비용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지, 앞으로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힘센홀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